반갑습니다. 여기 12시 반에 비행기를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면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빴습니다. 이런 아주 아름답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성근 성공회대학교 총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권석 교수님, 제자들 참 잘 기르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세요? 조수미 학생한테 낚였습니다. 굉장히 저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 사실은 뵙고 싶었습니다. 늘 협동조합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 중에 하나인 청년 실업 문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또 그러한 해결의 기미를 공유하지 못한 것, 늘 마음속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풀 화면으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급해가지고 제가 슬라이드에도 먼저 못 얹었습니다만 중요한 우선 그 파일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 속으로 협동조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넓은 주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을 요점만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니까 비디오 1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인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이죠. 각자 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켜나가고 또 국가 경제를 부양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대부분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의료 생협부터 말씀하시죠. 좀 더 나은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이익보다는 협동조합들은 우선 개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중심에 삼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먼 아프리카에도 마이크로 파이낸스, 또 그래서 여성들이 예속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여성들에게 파워를 주는 그러한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올해가 유엔이 지정한 국제협동조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협동조합 운동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10억 명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구들이 조합원, 여러 형태의 조합원 가입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전 세계 1억 개의 직업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컵 생협이 있지만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국가 전체가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커뮤니즘에 의해서 거기에 그 농업부만만 약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좀 올려주실까요? 이쪽을 보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각국별로 이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약간 좀 생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여러분들 메뉴 아시죠? 박지성 소속되어 있는 풋볼 클럽. 그것이 팬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분야에 거의 관계없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은 수없이 많은데 또 하나 이게 분류를 해보면은 생산자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이 있고 또 자기의 산물을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그걸 또 이 제값받고 팔고 또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기업화해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그 연합체를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소비 활동을 협동조합화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소위 바게닝 파워를 길러내서 그것을 협동조합화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품질을 갖는 그런 소비 활동뿐만 아니라 원리에 따라서 지역 사회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한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가지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기의 그 생각을 넓혀나가는 그런 형태죠. 그러나 실제로는 비슷한 종류의 소비들을 묶어내는 겁니다. 주택, 아까 주택조합에서 말씀하셨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가치 중심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료, 약품, 에너지, 학교, 여행 이런 것들이 다 협동조합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또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비스에서 교통, 장례, 육아, 노인 요양, 기타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분야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커진 그런 단체들은 자체 내에 그 부문별로 자회사를 갖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그러면 잠깐 사진을 좀 볼까요? 여기는 처음 나왔는데 이 네팔의 셰퍼들 있죠. 산을 또 올라가는데 도우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월 26일 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올해가 협동조합이 했다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산이 안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맨 땅에서 찍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서 국제협동조합회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 협동조합이 세계 정상에 서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죠. 다음 클릭해주세요. 포토 조금 포토가 있는데요. 제가 그 포토를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좀 다른 사진을 좀 잠깐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일본의
그 조그만 그 농협들이 직접 매장에서 판매하는 직매장들이죠. 넘겨주세요. 제가 컨트롤하면 좋은데. 이거는 캄보디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폴포트 이후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불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로 이제 지뢰나 이런 데서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그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는 게 뭘까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그래도 내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벌어나가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 자체가 하나의 삶의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일자리를 엮어내는 NGO들이 있었고 협동조합화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두 손을 써서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죠. 다음 그 인도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어렵죠. 소위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걸 통해서 소액으로 각자 가구에서 받아가지고 모여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짜파티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소위 자조적인 그룹인데 이제 협동조합으로 키워나갈 때 먼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건 필리핀에서 만난 협동조합인데 토지개혁, 민다나오에서는 토지개혁을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토 쪽에는 민다나오에는 수많은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산속에서 널리 퍼져 있는데 토지가 개인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토지를 10년 전에 토지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정부군하고 맞서는 반정부 그 소위 공산조직, 자생공산조직들이 끊임없이 준동을 일으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토지개혁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개혁을 하면서 그 공동소유 토지를 협동조합화한 겁니다. 남미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답은 역시 협동조합이었죠. 그래서 총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코코넛 나무에서 설탕이 그 소위 사탕수수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코코넛 나무를 딱 자르면 단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걸 다려서 이제 소위 당뇨병에도 좋다는 이제 그런 설탕이 생산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은 자기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협동한 형태죠. 다음. 이렇게 쫄이죠. 다음. 지진이 나서 센다이 지역에 다른 협동조합이죠. 소비자 협동조합이 농협 쪽을 돕고 있는 겁니다. 농촌 쪽을 돕고 있는 지역을 다 해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 회원들이 와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다음. 이건 미국 대학 내에서 자전거를 권장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게 되고 수리도 막 필요하고 새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석도. 그거를 이제 협동조합화한 겁니다. 다음. 난민들, 아르메니아 난민들이 농협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활하는 사진입니다. 일일이 그 스토리를, 감동적인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사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에서는
지역마다 이렇게 볼 것들이 많고 지역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역사에 그런 지역마다 이렇게 열댓 개의 지역들이 모여서 소위 호텔을 같이 운영하면서 체인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체험과 농촌체험이 주 상품이죠. 다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주시죠. 국제협동조합연맹에는 전 세계 지금 현재 10억 명의 회원이 있고 또 1895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272개 연합체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아태 지역에는 지금 현재 25개국 78개의 연합체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약 5억 7천만 명의 개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동조합에 오기까지 지난 동안 협동조합은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퍼져나갔습니다. 협동조합에 그런 무엇이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많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협동조합의 원칙이 갖고 있는 그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자본을 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아주 소액으로도 자본을 형성해서 그것을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왜 협동조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한다면은 일단 설립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갖추기만 하면은 거의 모든 사회적 분야에서 기업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또 쉽게 해서 취지가 아주 우수합니다. 혼자보다는 작은 힘이라도 합쳐서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상도 바꿔나갈 수 있다. 한 개인들이 나는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주라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상은 바꿔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협동조합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혁명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전복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순식간에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경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하자. 진보적으로 바꿔나가자. 그런데 사실은 그의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의 성장 자체가. 그거는 자기 복제성, 세포분열과 같은 그런 자기 복제성이 있습니다. 이 좋은 생각은 급속히 퍼지게 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는 너나 할 것 없이 따라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답이 바로 협동조합 원칙에 있다는 겁니다. 노치데일 파이오니어 스토리를 볼까요? 잠깐.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 위에. 예. 영국의 맨체스터에 로치데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노동운동하고 차티스트 운동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거의 붕괴에 잡혀서 고생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혁명보다는 세상을 우선 우리 삶부터 돌아보자.
그게 시작한 거죠. 28명이 어디서 조그만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엘리트층에 속하던 사람들인데 일단 굉장히 작게 시작하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작하자. 여러분들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어느 분야의 전문화가 다 돼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꺼주시죠. 돌아갈게요. 여기 이제 그 맨체스터에 가면 로치테일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이제 토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로치테일 파이오니어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가시면은 보시고 하고요. 이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원칙이 처음에는 뭐 현금 원칙, 자본이자 제한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하면서 쭉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7가지인데 이 7가지는 패키지로 지켜줘야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이 순서를 보면요. 이루기 쉬운 것부터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우선 회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창들끼리만 하면 그건 개나 클럽이죠. 좀 더 개방적으로 하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좀 더 이렇게 어떤 데 가면 크레딧 유니언 이제 보통 신협은 직장 동료들끼리 하고 그러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쌩 노르는 사람들끼리 회원이 돼가지고 무슨 하나의 그 어떤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이건 거의 운동 수준이고 그 만들어진 자체가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왜냐 돈을 내야 되니까 출자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이 첫째입니다. 무슨 여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의사거나 노동자거나 주위에 관계없이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에 소비 활동을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다. 1인 1표 제도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를 그래도 공평하게 하지만 좀 더 말빨이 센 사람도 있고 뭐 또 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한 사람당 제한된 출자로 민주적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다른 그 상이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는 그것이 가장 공고한 결론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마이너리티 의견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한번 끝나고 나면 그것처럼 큰 자산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이 쉬워집니다. 딱 한 번이라도 모든 문제를 탁 터놓고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사실은 협동조합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민주적인 원리라는 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돈 내고 조금이라도 출자하고 하자. 그냥 이 자기 희생 없이 그냥 참여하려고. 그리고 생협을 만들었으면 되도록이면 자기가 사줘야지. 자기가 주인인데 남의 동네, 남의 가게에서 산다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경제적 참여에서 중요한 거는 잉여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이 나머지 작업을 위해서 30% 정도는 적립을 국제적으로 법정으로
잉여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합장들이 자기가 좀 더 재선되기 위해서 잉여가 남으면 막 인심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이 독약인 것이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 법정으로 정립하고 이것 교육과 훈련, 협동조합,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거 없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익단체입니다. 그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루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또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 이 운영의 원칙, 이대로 운영하면 일단 성공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각국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직성, 공개성,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원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놓는 건데 그렇다면 지키기 쉽지 않다면 그러면 권장할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거에 준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조합들은 다 성공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어떤 직업을 창출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협동조합도 있고 또 새로 성장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협정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이 원칙이 조금씩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은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어느 동네나 협동조합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떤 교수님이 이번 협동조합 해를 기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한 6개월간을 전 세계에 잘한다는 협동조합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해답은 사실은 우리한테 있더라. 우리나라가 이미 다 경험했고 답도 우리한테 있더라. 잘하는 데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라이브하고 소위 다이나믹한 그런 데는 없다. 그러니까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서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 세계사적으로 이게 기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대안으로 정도만 자리매김 될 것이냐. 근데 세상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반짝 포커스를 받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종래에 세상이 협동조합 사회로 갈 종착점이 그럴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은 있지만 역시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여러분들 경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미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눈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금년 협동조합의 해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만들기는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의 산업 부분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협동조합이 이러한 중요한 가치가 있고 기여가 있는데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 또 계층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다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동조합법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뭘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문제를 안고 가면서 해결합니다. 다른 나라는 협동조합 기본법만 있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특별법만 산업별로 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이 조합원들이 이용하며 잉여배당은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이자 때문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행 이자율을 넘지 않게 나누고 지역사회 지원과 어려운 때를 위해서 법정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지키면은 조합 원칙대로 하면 성공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좋아? 우리 조합원들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난 그럼 뭐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난 능력도 있으니까 나 회사 차려가지고 혼자 돈 벌어 잘 살 거야. 그러나 세상이 그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공허한 거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 인간 속성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사회를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가치, 그것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죠. 비즈니스 쉽게 얘기하면 장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장사 방법인데, 그러나 장사하면서 내 삶도 구제하고 내 삶도 이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는데, 좋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내 몫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맨 마지막에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옛날의 지역사회는 그래도 그 자기 동네가 먼저지만은 지금의 지역사회는 지구 전체, 세계, 또 우리나라 이런 데까지 넓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저쪽에서 일본에서 난 지진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나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경제 자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경제 속에서 그러한 위기라든지 기회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지금 위기의 본질로 삼는 것은 도시화와 국제화 이 두 가지 큰 양대의 메가 트렌드인데, 도시화는 문제들을 아주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것이 있죠. 도시에 사람들이 살기 편한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도시를 줄이기보다는, 도시를 막기보다는 도시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농촌에서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들이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인정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냥 보기로 하죠. 우리 협동조합들이 좀 내려주시겠어요? 올려주시겠어요? 무슨 문제들이, 위기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요?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에? 올려주시겠어요? 예. 자, 거기다 멈춰주세요. 예.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러니까 신뢰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서로 못 믿게 되죠. 그러면 트랜잭션 코스트, 소위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를 끌게 되죠. 그래서 투기적 자본 규제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적 금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알았어요. 시민들이 이 소위 다 많이 그 사태로, 금융위기 사태로 각국에서 협동조합들이만 대부분 다 살아남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조합원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조합원들을 우선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자연재해, 세대 갈등, 연령대별 보호 문제, 저출산, 기후변화,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빈곤, 식량 부족, 주택 부족, 의료 부족, 사실은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이 됐고, 또 어느 기업이 이것을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위기 자체에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대안은 이제 협동조합밖에 없다. 심지어 민족 간의 경교간 갈등까지도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개인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다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들에게 크고 작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겠죠. 마음이 편치 않고 사는 동안에 어떤 자기 존재에 관한 그런 그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스스로 장사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에 항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오면서 택시 기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택시 기사님도 겪는 것들이 많고, 또 애로사항도 많고, 위험에 처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이번에 협동조합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다는 거죠. 산악금에 시달리고, 그 교통을 시달리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사람으로 만들더라. 나는 좀 이렇게 사람답게 자꾸, 내가도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더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회나 가족들로부터 받은 자기 혜택은 잊어버리고, 자기 부분, 자기가 사실 생각을 바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간과하기 쉽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우선 이번에 그 유엔에서 협동조합을 새로 지정한 배경은, 가만히 보니까 유엔이 소위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도 정하고 떠들썩하게 했지만 진전이 없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 접근을 하고 있더라. 그런 지구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협동조합을 널리 알리고, 이번에 새로 그렇다면은 각국들이 새롭게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기존 협동조합도 성장시키고, 또 이를 위해서 국가가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죠. 2010년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협동조합법을 만든
앞장서서 정치권이 만든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좋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각 부처별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몇 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한 구자에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주식회사나 이런 기업적 사고방식보다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각 부처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각 협동조합에 그동안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더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시행령들이 산업별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고, 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론 모든 것은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인 토론, 민주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든지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좀 있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혁명에 동참하자,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어디부터 해야 되냐? 알겠는데, 그럼 어디부터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노동자 분들의 어떤 그 기업은, 협동조합은 회사가 망했을 때 그것을 다시 인수를 받아가지고 구도 직전에 이걸 받아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소액 자본으로 몇 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회원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어떤 대도국에 가보면은 구멍가게가 내 개인의 것이지만은 이거를 자본을, 그러니까 출자를 동네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협동조합화 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각 역마다 미그로나 쿱이라고 하는 그런 생협들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다 이게 정부가, 센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지역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소매점들, 각 지역에 있는 소매점들을 설득을 해서 그 소매점의 가게 주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주민들하고 나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0% 자본을 자기는 한 부자만 가지게,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소비재의 30%까지 공급하는 그러한 큰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부터 아이콥 생협처럼 각 지역별로 생협이 만들어진 걸 연합해 나가는, 끊임없이 방식은 처음엔 연합이고 어소시에이션이고 나중에는 자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자본을 거기라도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소위 연합체가 돼서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콥 생협 생각했을 때 이 드림밸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나 매년 20%씩 성장하고, 협동조합의 잘하는 데는요, 대부분 그렇지만 국가 경제의 소위 성장률보다 항상 1.5 내지 2배를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부분이 한 어떤 섹터별로 대부분 30-40% 차지하게 돼 있는데, 우리 소비협동조합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5%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동조합은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잉여와 직업을 창출하면서 또 하나의 사회에 기여하는 영속적 자본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기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어가고 그러한 대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시작해보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음이죠. 여러분들 직업에 대한 어떤 분야별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을 규정할 때 한자어로 직분과 생업입니다. 두 개를 합친 말인데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이죠. 또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나.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되는 겁니다. 벌어먹고 사는데 급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투신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협동조합을 참여할 수도 있고 만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에 직접 들어가서 직원이나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그 어떤 원칙과 그런 장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내 직업을 내가 스스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의 직업 세계는 어떤 분야들이 유명한가? 여러분들 강의를 이런 기회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전 대기업 중심의 독점 체계, 그런 소위 비인간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직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소자본의 가게 중심의 조그만 소위 가구 중심의 사업들이 결국은 직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 또 협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분야보다는 어느 분야가 필요한가? 기존에 있는 생협도요, 사실은 아직 전국적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만 모여서 생협 우리 만들어보자 우리 동네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냐. 열심히 찾아가서 보고 배우고 또 생각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